12번 A기업의 수요 곡선은 100-N-P이고 비용 곡선 C는 4Q이다. A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할 때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 N이 기업의 수이다. 먼저 A의 이윤식을 수립합니다.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이죠. 총 수입은 가격 P 곱하기 생산량, 그리고 총 비용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4Q가 되고요. 이것을 Q에 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수요 함수를 이 P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100-N-Q 곱하기 Q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Q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100-N-2Q-4가 되고, 정리하면 Q는 48-2분의 N이 됩니다. 자, 1번 기업의 수가 60이면 최적 생산량은 18이다. 기업의 수가 60이니까 Q값에 있는 N에다가 60을 대입하면 48-30이 돼서 18이 되죠.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 기업의 이윤이 0이 되는 기업의 수는 95이다. 기업의 이윤식을 다시 보면 Q로 묶을 수 있죠. Q로 묶으면 100-4-N-Q 곱하기 Q가 되니까 그것을 다시 여기다가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윤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48-2분의 N이죠. 이것을 이 Q에다가 대입을 하면 왼쪽 부분도 48-2분의 N이 되고 오른쪽 부분도 48-2분의 N이 됩니다. 이것이 0이 되려면 N이 96이 돼야죠. 그런데 2번에서는 95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균형 가격은 100-N-Q인데 Q에다가 역시 우리가 구한 48-2분의 N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52-2분의 N이 되고, 따라서 N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 P는 감소하게 되죠.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4번 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A기업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A기업의 생산량은 이 48-2분의 N이죠. N이 증가하면 역시 Q는 감소하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13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장기 비용 곡선이 C는 4Q로 동일하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생산량이다. 자, 이 문제는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재의 시장 가격에서 각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을 선택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장기의 균형에서 개별 기업은 가격과 자신의 장기 한계 비용이 같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산업에 진입하려는 새로운 기업도 없고 이탈해 나가려는 기존의 기업도 없어야 한다. 즉, 이 산업 안의 각 기업이 영의 경제적 이윤을 얻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가격과 장기 평균 비용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가운데 세 번째, 현재의 시장 가격 P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것은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전체의 생산량 QM 스타가 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가격이 그대로 개별 기업으로 와서 개별 기업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 수용자가 되죠. 그래서 이 수평의 P스타 선을 자신의 한계 수입 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P와 장기 한계 비용 그리고 장기 평균 비용이 같은 점에서 Q스타라는 생산량을 생산하게 되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장기 비용 곡선이 C는 4Q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Q에 대해서 미분한 장기 한계 비용이나 Q로 나눈 장기 평균 비용이 모두 4로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스타가 4가 되고,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개별 기업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보기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생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장기 평균 비용, 즉 LAC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LAC가 수평이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린 보기가 돼서 바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2번 장기 균형에서 균형 가격은 4이다. 장기 한 개의 비용과 장기 평균 비용이 모두 4고, 그래서 장기 균형에서는 이 P도 역시 4라는 값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3번 한계 비용 곡선은 4에서 수평인 직선이다. 이것을 아까 Q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4였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평균 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은 일치한다. 장기 비용 곡선을 Q로 나눈 것이나 Q로 미분한 것이나 똑같이 4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고 일치하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14번 상품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고 상품의 가격은 1이다. 기업들의 생산함수는 A 곱하기 K의 0.4승, L의 0.6승으로 동일하다. 균형에서 1000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각 기업의 자본에 대한 지출이 10이다.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A는 생산기술, K는 자본, L은 노동이다. 일단 생산함수는 1차 동차 생산함수로 콥-더글라스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품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문제로서 완전 경쟁 시장의 이해도를 묻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개별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설정을 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개별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이윤은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이 되고, 지금 이 W는 노동의 가격, R은 자본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함수 여기는 F로 주어졌는데 Q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약 조건이 되고요. 그럼 이 Q를 이 파이에다가 대입을 해서 파이식을 이렇게 만들고, 이 이윤식을 L과 K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L에 대해서 미분하면 0.6이 내려오고 P 그대로 있고 A, K 0.4는 그대로 있고, L에 0.6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0.4승이죠. 그리고 뒷부분은 여기만 W로 남고 나머지는 0이 되죠. 그리고 K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도 마찬가지로 구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개수 내려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가격 곱하기 노동의 한계 생산성, 이것이 임금과 같다는 조건이고요. 얘는 결국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임금과 같다는 조건과 같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자본도 가격 곱하기 자본의 한계 생산성, 이것이 자본의 가격과 같다는 것이고, 역시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가 자본의 가격과 같다는 조건과 같습니다. 결국 각각 편미분 해준 것으로 나누게 되면 이것은 L과 K의 한계기술 대체율이 됩니다. 분자가 노동의 한계 생산성, 분모가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되는데, 지금 P가 약분돼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문제에서 1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노동과 자본의 한계기술 대체율이 되고요. 오른쪽은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 가격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업의 비용 극사화의 1개 조건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자본에 대한 지출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본의 가격 곱하기 자본량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 0.6 RK가 0.4 WL이 됩니다. 이 RK가 10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WL은 좌변이 6이고 우변에 0.4가 넘어가면 2.5가 곱해지는 거니까 15가 되죠. 그래서 이 다에 보면 개별 기업의 노동에 대한 지출이 15인데 지금 우리가 도출을 했죠. 그래서 다는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리고 가를 보겠습니다. 생산이 25,000이다. 자, 우리가 지금 이윤극대화의 조건을 쭉 계산하면서 비용극소화 조건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RK가 10이고 WL이 15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결국 총 비용이 되잖아요. 이게 25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부분이,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이 25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되죠. 즉 PQ-25가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PQ가 25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가격이 1이라고 했으니까 Q는 25가 되죠. 그런데 이 균형에서 1000개의 기업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1000개의 기업이 각각 25만큼의 생산을 하게 되니까 곱하면 균형에서의 총 생산은 25,000이 됩니다. 그래서 가도 맞는 보기가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보겠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 소득 분배율이라는 것은 전체 소득분의 노동의 총 소득인 W 곱하기 L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Y라는 것은 결국 이 Q고, 개별 기업의 Q가 25였죠. 이게 25였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지출이 15였죠. 그러면 얘는 0.6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동차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인 경우에 노동 위에 있는 이 개수가 결국 노동소득 분배율이 되는데, 그 결과를 알고 계셨다면 바로 나는 맞는 보기라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왜 60%가 나오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나다가 모두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